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나온 이유는 보선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서울시장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정치가 그런 게 자기 정치 아닐까요? 살아야 되니까 예. 생존의 정치죠. 자기 정치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바른정당에 대한 일종의 서로 간의 구애가 시작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토론을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그 전부터 바른정당 쪽으로 연대 연합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토론해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개념이고요. 그 토론에서 보니까 천정배 후보 정도만 조금 결이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연합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교롭게 또 마침 홍준표 씨가 요즘에 뭐 토크 콘서트네 뭐네 하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바른정당이 이제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쳐야 된다 이런 논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박근혜 출당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주체가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 서로 구애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의 지지율 추이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소규모의 정계 개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당발 정계 개편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다당제에서 큰 틀에 보면 양당제로 가는 상황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요. 왜냐하면 뭐 지지율이 도합 5개 당 지지율, 4개 당의 지지율이 25%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 9일이 갖고 있는 함의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의 맥락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을 공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탄핵당한 대통령과 구속된 대통령을 무슨 공론화시켜서 출당을 시킵니까? 그만큼 그 내부가 복잡하다는 얘기고 명분 없는 내용 갖고 시간 끌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밑이 무너진 거죠.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쇼를 통해서 이제 바른정당과의 정계 개편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친박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고 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가장 핵심은 이제 바른정당인데, 바른정당이 이제 홀로 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더구나 안철수 전 후보가 본인이 대표 경선에 나오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3.8%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둔 나름대로 그러니까 소위 개혁적인 노선을 걸어야지만 그나마 호남 안에 있는 비민주당의 색채를 띤 분들이 지지를 보낼 텐데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의 어떤 후보가 대표가 되든 별로 전망이 없고요. 바른정당은 당장에 총선이 목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는 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어쨌든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됐고, 당장에는 저는 뭐 이 체제가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그냥 흔드는 거죠.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흔드는 거고, 국민의당은 당장에 이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론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다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지방선거 끝나면서 이제 폭망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형의 변화가 있을 텐데, 또 하나의 변수는 개헌과 연계된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은 투표율이 거의 85%에 육박한다고 보면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기존의 정치권의 행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까지 이번 가을부터 엄청 논쟁이 뜨겁게 될 텐데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소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공천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난다면, 아까 발전위원회도 그런 맥락으로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다면 지금 현재 이 야당의 구조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원튼 원치 않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하나의 당으로 묶이고
그다음 정의당은 뭐 그대로 존재할 것이고요. 그다음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일부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시겠죠. 대변님 개인적으로 양당 체제가 좋으세요? 다당 체제가 좋으세요? 저는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간 선호하는 게 있다면 저는 미국식 양당 체제가 우리 사회에 맞다고 봅니다. 더 안정돼 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노선과 철학의 차이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냐 아니냐 놓고 당이 갈라선 거고 국민의당이 나간 것은 공천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네. 봐야 돼. 그 안철수 씨가 했던 말이 이제 조금의 포석이 있다고 보는 게 한두 달 내에 당 지지율이 안 오르면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 이런 워딩을 했어요. 토론에서 한 말인 것 같은데 당 소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의 후보로 나왔다. 제2창당 수준의 변화를 만들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건 뻔한 소리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당 지지율이 안 오르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건 없었던 간에 바른정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연대 또는 뭐 심하면은 합당 같은 걸 통해서 얻어 살아보려고 모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명분 쌓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과 일부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또 이제 차이가 나고 안철수 대표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거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 출마 이전에 이제 보궐선거에 본인의 거치를 정하시겠죠.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나온 이유는 보선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서울시장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정치가 그런 게 자기 정치 아닐까요? 살아야 되니까 예. 생존의 정치죠. 자기 정치라기보다도. 근데 홍준표 씨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해서 이분도 지금 사실은 취임 컨벤션 효과를 노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뽑혀가지고. 근데 안철수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죠. 당 지지율이 뭐 올랐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기가 대선에서 얻은 득표보다 훨씬 떨어지는 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대표가 나가면 당 간판이 되면 뭔가 지지율 좀 오를 거야 했는데 안 오르니까 그게 였을 때는 궁여지책으로 이제 뭐 투네 토크 콘서트 강남도 가고 막 그래요. 그 강남역에 가갖고 경찰 추산 350명 모였다고. 3,500명? 350명. 진짜로요. 아니 경찰 추산 3,500명. 보도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경찰 추산 350명 모였다고. 근데 그렇게 용을 써봐야 안 오르니까 그 이유가 뭘까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면밀하게 분석했을 거고 거기에서 박근혜 당이라는 이미지를 빨리 벗어내야겠다 생각하고 박근혜 출당론을 꺼내면 친박들이 반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끌어붙이는 게 바른정당 데려와야 된다. 친박 니들 좀 짜져 있어. 이 느낌이지 않습니까? 정말 용 쓰는 모습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예전 대선 같으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갔다가 지금 보통 때 같으면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실제로 마크롱은 그 반토막 났다고.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미숙한 지점이 있더만요. 예를 들면 뭐 훨씬 나이 많은 합사무장 같은 사람들한테 난 당신한테 명령권자야, 통수권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미숙한 지점인 거죠. 뭐 개혁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지금 방송 오늘 오후 밤에 약간 토크쇼 비슷한 거 하시죠.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인간적이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전 대선 후보 문재인, 정치인 문재인으로 보고 있다가 알면 알수록 정말 멋있는 사람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다고 봐요. 홍준표나 안철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뭔가 비정상인 것 같으니까 자꾸 단말마적으로 가는데 진짜 큰 문제는 안철수 말이 맞는 거죠. 만약에 지금 앞으로도 올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9, 10, 11, 12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도 특별히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전국 그 정치를 하잖아요. 정의당이 기반이 좀 더 전국적으로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쭉 정리를 하면 문재인 정부가 왜 지지율이 유지가 되느냐 또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냐라고 보면 그동안 이렇게 목말라 있던 지점에 답을 내놓는 거거든요. 아픈 구석을 긁어주고 그다음에 상처난 부위를 약을 발라서 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추미애 대표 지난번에 표현한 거로는 3통으로 표현했는데 역사와 통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3통 정부다라고
라고 이제 100일을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이미 이제 100일 동안 보여준 몸소 실천했던 태도, 대통령의 행보로 이제 보여주신 거고, 역사와 소통했다는 얘기는 5.18, 그 다음에 현충일,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일, 그 다음에 8.15 광복절 전에 백범 기념관 묘소 참배하고 이런 그런 이제 역사의 과거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갖고 했던 일이 바로 세우는 것이 대통령의 큰 행보였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미래와의 소통은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세금의 문제나 국민건강보험 문제나 아니면 아동수당 이런 그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을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한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전체 국민의 80~90%를 대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받을 수 없는 거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고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후에도 그러면은 이분들 야당이 그러면은 자신들도 마찬가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하고 있는 정부를 박수치면 아직까지 지역주의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기반에선 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방만 놓는 싸움닭처럼 해버리니까 자기 기반에서도 무너지는 거고 어르신들조차도 생각보다 진짜 잘하네 라고 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의도식 셈법으로 지금 개혁을 원하고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분들의 이런 행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이 되고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국민의식을 쫓아가지 못하고 허구한 날 무슨 계란파동 나니까 과거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한테 책임을 돌리는 야당의 행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가끔씩 방송으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우리 동네의 치킨집 아저씨. 그분이 대표적인 반문이었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명박도 찍었다가 때로는 누구도 찍었다가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 일반인도 그런 분들이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즘 문재인 잘하고 있어. 엄지척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와, 세상 많이 변했다. 그런 나이 드신 분들 60대에 넘어가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주위에서 발견되는 정도면은 지지율이 안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분들도 사실은 정치 불신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하지만 좀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 하면서 찍었던 그런 부류들이에요. 근데 건강보험이라든지 등등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수 쪽에. 이게 진짜 정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럼요. 그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이 정치 지형 쉽게 안 바뀌겠구나라고 느끼고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다 80%가 넘어가는 건 사실 공격받을 만하죠.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거 좀 받아 드십시오. 84%잖아요. 아니 공산주의 국가도 배울 거는 있을 거예요. 그만큼 획기적이라는 소리예요. 네. 혁명적이라는 소리고. 자, 어쨌든 홍준표 씨나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게 됐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뭔가 좀 사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확 이상한 뭔가 헛발질 좀 하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뭔가 그 대한 느낌으로 튀쳐 올라와줘야 되는데 완고하게 잘하고 있는 게 마치 유리천장처럼 막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갖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것은 정치인들한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알면 그나마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의 최근의 발언을 보면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가을 지나면 또 가을이 아니면 겨울 지나면 아니 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식상하고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득을 볼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대가 난망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했고 그것이 국민의 마음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잖아요. 이 정부가 어떻게 만드는 정부인데 내가 만든 정부거든요. 내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 프레지던트잖아요. 우표를 차는 그 행렬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세월호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대한민국이 외국에 특히 나가 있는 교포들의 입장에서는 쪽팔리지 않은 대한민국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야 너네는 정말 이상한 나라 대통령을 둔 좀 후진적인 나라잖아라고 얘기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을 경과하면서 어깨에 힘을 펴고 고개를 세우고 나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감격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이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이 절박한 마음을 이제 표현했는데 절박함 안 나왔어요. 저 본인이. 지지율 깎아먹고 있잖아요. 네, 깎아먹죠. 왜냐면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데 특히나 안철수 후보의 상품은 이미 대선 공작 게이트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잊혀지는 것이 이분의 또 다른 재기를 발판을 삼을 수 있는데, 아유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좀 이상한 행보를 가지고 계시고, 바른정당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교적 최근에 이제 논평할 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나, 이분들도 저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란파동도 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참 웃기는 거죠. 바른정당은 당장에 총선이 목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는 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어쨌든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됐고, 당장에는 저는 뭐 이 체제가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그냥 흔드는 거죠.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흔드는 거고, 국민의당은 당장에 이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론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다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지방선거 끝나면서 이제 폭망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형의 변화가 있을 텐데, 또 하나의 변수는 개헌과 연계된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은 투표율이 거의 85%에 육박한다고 보면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기존의 정치권의 행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이제 박근혜 출당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주체가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 서로 구애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의 지지율 추이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소규모의 정계 개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당발 정계 개편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다당제에서 큰 틀에 보면 양당제로 가는 상황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요. 왜냐하면 뭐 지지율이 도합 5개당 지지율, 4개당의 지지율이 25%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 9일이 갖고 있는 함의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의 맥락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을 공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탄핵당한 대통령과 구속된 대통령을 무슨 공론화시켜서 출당을 시킵니까? 그만큼 그 내부가 복잡하다는 얘기고, 명분 없는 내용 갖고 시간.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나온 이유는 보선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정치가 그런 게 자기 정치 아닐까요?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정치죠. 자기 정치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바른정당에 대한 일종의 서로 간의 구애가 시작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토론을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그 전부터 바른정당 쪽으로 연대 연합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토론해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개념이고요. 그 토론에서 보니까 천정배 후보 정도만 조금 결이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연합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교롭게 또 마침 홍준표 씨가 요즘에 뭐 토크 콘서트 내모네 하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바른정당이 이제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쳐야 된다 이런 논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밑이 무너진 거죠.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쇼를 통해서 이제 바른정당과의 정계 개편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친박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고 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가장 핵심은 이제 바른정당인데, 바른정당이 이제 홀로 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더구나 안철수 전 후보가 본인이 대표 경선에 나오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3.8%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둔 나름대로 그러니까 소위 개혁적인 노선을 걸어야지만 그나마 호남 안에 있는 비민주당의 색채를 띤 분들이 지지를 보낼 텐데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의 어떤 후보가 대표가 되든 별로 전망이 없고요. 그 권력구조 개편까지 이번 가을부터 엄청 논쟁이 뜨겁게 될 텐데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소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공천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난다면, 아까 발전위원회도 그런 맥락으로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다면 지금 현재 이 야당의 구조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튼 원치 않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하나의 당으로 묶이고, 그다음 정의당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고요. 그다음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일부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시겠죠. 대변인 개인적으로 양당 체제가 좋으세요? 다당 체제가 좋으세요? 저는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간 선호하는 게 있다면 저는 미국식 양당 체제가 우리 사회에 맞다고 봅니다. 더 안정돼 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노선과 철학의 차이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냐 아니냐 놓고 당이 갈라선 거.